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빠람빠람빠람 신바람 쌤이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 거는 해결할 거는 17일차 17강 탑과 도작입니다. 지금부터 17강, 18강은 살짝 쉬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외울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림이랑 보면서 그래도 그림이 들어가니까 좀 덜 지겹겠죠? 보시면서 이제 보면 되겠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출제위원들이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사전지 검정시험은 시험이 다른 시험과 다르게 올칼라죠. 칼라의 장점이 뭘까요? 사진을 넣었을 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맞죠? 흑백 같으면 사진 잘못 넣으면 욕 먹습니다. 맞죠? 이 그림 뭐냐고 막 할 수 있겠지만 칼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출제위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출제위원들 몇 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얘기 한 번씩 하면은 칼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 문화재 사진 넣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보시면은 그 문화재 유물 사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 문제를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탑과 도자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쭉 쓰긴 썼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탑이나 도자기든 다음 강에서 배울 그림이든 뭐든지 다 뭐다? 그 시기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시기만 아셔도 문제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시기를 맞추면 되고 근데 지금 오늘 배울 탑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한 것까지 좀 아시면 좋겠죠. 왜냐면은 탑 같은 경우는 단독 출제도 잘 되는 편입니다. 탑만 갖추고 도자기는 단독 출제율이 극히 떨어집니다. 극히 떨어지면 물론 나오게 된다면 나온 적도 있고요. 나온 적도 있지만 둘 다 단독 출제로 나온 적은 있긴 있지만 그나마 비중은 어디가 높다? 탑이 좀 높고 탑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한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시대 탑입니다. 일단 익산미륵사지입니다. 이게 익산미륵사지 석탑인데 이거는 언제 거다? 일단 익산이 저쪽 전라도 쪽에 있는 거잖아요. 백제 겁니다. 백제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면 보십시오. 탑이 어떻죠 지금? 허물어졌잖아요. 허물어졌으니까 그만큼 뭐다? 오래됐구나. 예, 단순한 기죠. 예, 그래서 이게 뭐다? 익산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탑이고 어느 스타일, 어느 나라 거다? 백제 거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이거 다른 백제, 금동, 대학로, 칠지도 이런 거 나오면 다 뭐다? 백제계 유물 되겠죠. 맞죠? 백제 유물 쪽에 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서동요의 주인공이 무왕 때 이때 건립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게 재보수를 해야 되는데 재보수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제 이놈의 이러면 또 열받죠. 맞죠? 일제 감정기 때 얘들이 여기다가 시멘트를 그냥 발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수가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죠. 일본에도 이때 한번 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삼국시대죠. 통일되기 전이죠. 신라가 통일하기 그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맞죠? 그 전에 있었던 탑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백제입니다. 백제. 백제를 보시게 되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탑층은 어떻게 보시냐면요. 어떻게 쓰냐면 요 끝에 삐져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입니다. 5층이죠. 5층. 그리고 우리도 한번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게 5층이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보면 약간 좀 특이한 게 이게 좀 큽니다. 이게 밑에 기단이 좀 약간 이게 좀 길쭉해요. 보시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딱 시선이 어디? 여기로 탁 고정되게끔. 맞죠? 그러면서 딱 보는 건데 어쨌든 세련된 스타일. 이것도 뭐다? 백제고요. 그 다음에 평제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백제가 결국 망하잖아요. 맞죠? 백제가 망할 때 거기에 백제의 공을 공격했었던 소정방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당나라 장수. 그 장수가 쉽게 말하면 내가 승리해서 이긴 거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탑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평제탑이라 부르게 됐는데 요거는 예전에 한번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밑에 이게 길잖아요. 맞죠? 기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썼겠구나. 뭐를? 백제가 망했을 때 그걸 자랑스럽게 누가? 당나라 장수인 소정방이 썼었구나.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정림사정 5층 탑이라 안 그러고 이제 평제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탑을 보게 되면 여기 지가 들어간 게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부여 정림사 5층 석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게 뭐죠? 이게 차이가 뭘까요? 자, 뭐냐면은 사가 있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 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탑이 있는 거고요. 사지 5층 석탑이면 절은 없고 절의 땅만, 절의 터만 남아 있고 탑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깊게 한번 알려드리기 싶어서 아마 알려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놀러 갈 때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면은 연인들한테 딱딱 자랑하는 겁니다. 탑 세는 거 아냐고! 여기 삐나고 딱딱딱 싸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왜 사진지 아냐고! 절이 없잖아! 이런 거. 맞죠? 예.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앞에까지 두 개는 백제였죠. 이젠 신라인데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분황사 모전석탑인데요.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에 16회인가요? 최근은 아니죠. 좀 됐는데, 어쨌든 16회인가 그때 한번 이게 단주주에 나온 적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놓고, 모전이 뭐냐면요. 깎을모입니다. 깎을모.
깎을 뭐고 전이 벽돌전입니다. 즉 벽돌을 깎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빨간 벽돌집 아시잖아요. 빨간 벽돌이 이렇게 하면 벽이 어떻습니까? 이게 벽돌이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고 가운데 이렇게 시멘트 발라져 있죠. 지금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이게 보시면 지금 전형적인 지금 우리가 봤던 그런 탑 스타일이랑 다르죠. 보십시오. 차고차고 벽돌을 어떻게? 돌을 깎아서 벽돌망을 쌓아 올린 겁니다. 이게 뭐다? 분황사 모전석탑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벽돌 모양으로 돌을 뭐 깎아서 막 쭉 길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몰랐더라도 다른 탑은 뭐 나왔을까요? 이거 나오고 뭐 일반적인 탑들 여러 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딱 보는 순간 딱 봐도 아이고 뭐 쌓아 올렸겠네. 답이 이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층수가 뭐 보이는 걸 봐서는 3층인가요? 하겠지만 위에 한 7층, 8층 더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날아갔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몇 층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딱 보는 순간 이게 정형적인 우리나라 탑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럼 뭐 어떨까요? 딴 나라에서 가져왔겠죠. 인도나 뭐 중국 스타일을 뺏겨왔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이건 이제 선덕여왕 때 건립이 됐구나. 즉 이거 같은 경우는 벽돌 모양을 깎아 올렸기 때문에 좀 특이하기 때문에 양식까지 아시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언제다? 통일되기 전이다. 통일되긴 후다. 통일되기 전. 선덕여왕도 통일 안 됐잖아요. 맞죠? 그때 탑이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석탑입니다. 사실은 이 가문사지 삼층석도 이것만 답이 된 적은 없는데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게 통일신라 시대 때 탑은 무조건 3층입니다. 무조건 3층. 스타일이 어떠냐면 이중기단이면 1단, 2단, 기단부 밑이죠. 이게 기단부라는데 이중기단 위에 무조건 몇 층? 1층, 2층, 3층. 선생님 이거 뭔가요? 이게 지금 날라간 겁니다. 날라간 건데 이거를 흔히 그러죠. 상lum부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내용이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아니죠. 층수로 때. 제 거 책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명칭이 있을 겁니다. 그 부여 정림사지 5층 탑의 자료 속속에 보시게 되면 탑 명칭 해놓은 거 있죠.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탑은 그겁니다. 은혜의 보답하기.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누가? 신문왕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때 만든 건데요. 자기 아버지 문무왕에게 감사. 통일을 완성했던, 통일을 해줬던 문무왕. 자기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만든 탑이죠. 지금 현재로는 또 이건 뭘까요? 절어놓고 탑만 남은 거겠죠? 맞죠? 남은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시냐면 하늘을 찌릅니다. 기상이. 뾰족하잖아요. 물론 날아가서 그런 거지만 하늘을 찌른다. 이게 뭘까? 삼국 통일을 같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언제다? 무조건 그냥 지금 3층이다. 통일신라구나. 그 다음에 요 3층은 어떻게 되시냐면 통일신라가 결국엔 몇 개의 나라가 합쳐진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 3개잖아요. 그래서 3층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3층이고 양탁십은 뭐냐면 반대편에 똑같은 탑이 또 있는 겁니다. 똑같은 모양의 탑이.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석가탑, 3층 석탑, 무형탑인데요. 이것도 뭐 워낙 유명하죠. 석가탑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거 수학여행 때 보통 한 번씩 보는, 맞죠? 특히 선생님 고향 같은 경우 대구이기 때문에 수십 번 갔는 데죠. 수십 번 갔는 데입니다. 보시게 되면 뭐 정형적인 석탑, 이것도 볼까요? 1층 기단, 2층 기단에 기단부에 3층, 맞죠? 날라간 부분에 이런 모양이 들어가 있었겠죠. 아까 가문사지 석탑도, 맞죠? 3층 석탑도 3층이다 무조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밑에 안에서 뭐가 나왔다? 무구정강 대다라리경. 이름도 더럽게 깁니다. 맞죠? 예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게 서술형 주관식 문제로 이게 나왔었죠. 그래서 중간에 글자 하나 틀렸다고 선생님이 틀렸다고 했었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자, 현존 세계 이제 최고의 목판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무구정강 대다라리경 같은 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의 목판본이다. 그 다음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탑 같은 경우는 이제 석가탑이라고 하고요. 그냥 3층 석탑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형탑은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형탑이라고 하고요. 이 탑이 있고 요 반대편에 뭐가 있나요? 반대편에 다보탑이 있죠. 다보탑이 있는데 다보탑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습니다. 이게 다보탑은 근데 스타일이 좀 특이하죠. 맞죠? 그래서 툴에 얽매이지 않는 기법이라 그러고요. 어쨌든 이것도 두 개 다 뭐다? 통일한 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맞죠? 통일한 후에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여기 보면 사자상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 한쪽 네 쪽에 양쪽 면에 원래 다 했을 텐데 이 세 마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또 일본이 가졌다 갔다 그러죠. 그래서 한 개 같은 경우는 일본 뭐 요리집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막 갔는데 없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본 애들이 나쁩니다. 맞죠? 자, 어쨌든 요거도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화엄사 4사자 석탑인데 보시면 이것도 몇 층인가요?
보시게 되면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는 기단이죠. 기단부죠. 1단, 2단에 1, 2, 3, 3층이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통일신라 때는 무조건 스타일이 뭐다? 이중기단.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두 개 나라를 밟았잖아요. 고구려 백지를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밟고 그 다음에 합친 건 3개죠.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뭐다? 통일신라인데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죠. 호랑이 사자입니다. 사자. 아, 사자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앙증맞게 이렇게 다 받치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걸 봤을 때는 어떨까요? 스타일이 원래 스타일이야. 그다음 여기 보시면 막 문양을 새겼습니다. 화려하죠. 화려하죠. 이건 언제일까요? 앞에 있었던 우리 탑 같은 경우는 깔끔한 스타일이 이중기단에 3층으로 착착착 올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너지분은 아니지만 좀 더 화려해졌죠. 이거는 신라 하대입니다. 신라 하대. 신라가 망하기 직전. 신라가 망하기 직전에 누구의 힘이 왕힘보다 더 셌다? 어떻게 보면 호족. 지방 호족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방 호족들이 쉽게 말하면 내 돈 많고 이러니까 좀 더 화려하게. 여러분들도 그 주변에 보시면 돈 특히나 원래 부자들이 오히려 검소합니다. 맞죠? 벼락 부자들 어떻습니까? 막 명품 가방 사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처럼 딱 그러한 사람들이 뭐다? 옛날 탑에 자기들의 이런 것들 보여주기 위해서 막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지방 호족들과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맞죠?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탑도 보겠습니다. 진전사지 3층 석탑인데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중 기단 위에 또 3층인데 보시게 되면 특징은 뭐다? 또 벽면에 막 새겼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뭐다? 지방의 이런 호족들, 내 잘난 거 막 자랑하고 싶은 애들 맞죠? 이러한 세력들의 경제적과 문화적 성장이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옛날과 다르게 좀 더 화려하게 기단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부분이죠. 밑에 부분. 탑신부는 여기 탑신부 요런 부분 말하는 건데 이때 이제 불상들이 이제 조국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거와 앞에 있었던 화엄자 사사자랑 지금 여기 새겨진 건 다 언제다? 신라가 망하기 직전. 그러면은 이거랑 또 연관 있는 게 이게 나오겠죠. 승타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선종을 관련된 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맞죠? 한 2번 정도 설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신라 호족들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 됐겠고요. 이렇게 해서 신라 끝났고요. 이제 고려로 가겠습니다. 고려는 탑을 딱 2개만 알면 끝입니다. 중국에서는 탑을 2개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 자료 수속에 보이는 그 현모탑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개 좀 아시면 되겠지만 이거 보시면 딱 보십시오. 층이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월정사 일단 8각 9층 석탑은 시험이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왜 8각일까요? 모양이 지금 각졌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늘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신다고 생각해요. 내려다 보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모양이겠죠. 맞죠? 이런 모양이 이렇게 폭에서 팔각형 모양이 어떻게 폭에서 보이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딱 지금부터 모양부터 팔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8각 9층입니다. 높죠. 고려 스타일은 어떠냐면 고려는 층이 높습니다. 탑층이.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불상도 엄청 큽니다. 얘들은 높입니다. 왜 높일까요? 새로운 국가 고려 초기 때 모습인데 어쨌든 고려 시대는 불교가 또 엄청 융성하잖아요. 그리고 쉽습니다. 그냥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때 무조건 몇 층? 3층. 층이 막 올라갑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고려다. 그리고 요거는 중요한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송나라 스타일을 받았다. 송나라는 언제 있었던 나라죠? 중국의 고려 초기 때 있었던 나라잖아요. 송나라는. 원나라부터 무신영으로 바뀌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맞죠? 송나라 때는 그때고. 그러니까 고려 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각다층은 왜 다각다층일까요? 팔각형 모양의 팔각, 9층 양식이다. 맞죠? 끝입니다. 그래서 내용 디테일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월정사의 위치, 제 책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앞에 사소한 위치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독 출제로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정말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고려 초기 때 팔각형 모양의 9층 탑이구나. 그 다음에 언제? 송나라 영향 받았구나. 끝. 그 다음 이제 가겠습니다. 경천사 10층이죠. 층이 높습니다. 이거 언제다? 고려다. 고려 시기 때 이제 모습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보십시오. 9층인데 아까 앞에서 우리 9층이었는데 10층. 9층이 만들기 쉬울까요? 10층이 만들기 쉬울까요? 10층. 맞죠? 그러면 만들기 어려우니까 언제? 10층이 더 후에 나왔구나. 뒤에 나왔구나. 왜? 발전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나? 원나라 때. 원나라 때 만들어져. 원나라 때. 그래서 탑을 보십시오. 이거 탑 보면은 딱 봐도 이거 뭐다? 우리나라 스타일 아니잖아요. 저희 취향 아닙니다. 탑. 맞죠? 딱 보시면 이 스타일이 뭐냐면 아마 한 번 좀 들어봤습니다. 이거 원나라 때는 원나라에서는 뭐 어떤 불교 중에 어떤 게 유행을 했다면요.
라마교가 유행했습니다. 라마교. 들어보셨죠? 얼핏 약간 좀 뭔가 타락된 거, 막 향 이런 거 피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라마교입니다. 그 라마교 영향을 받은 건데 그 탑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다? 원나라 스타일이구나. 몽골 스타일이 땡겨온 거고, 그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아치형 모양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치형 모양 쭉쭉 되는데 이것도 뭐다? 원나라 스타일이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탑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는다. 이거 언제였죠? 세조 때였죠. 세조. 어떻게 하시면 10, 10, 10, 10, 10, 10 10층이 10층으로 계승된다. 10, 10, 10, 10 맞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왜냐면 고려시대 탑은 두 개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었던 그 원각사지랑 원각사 원각사는 10층이고요. 아까 앞에 있었던 거 그 월정사 8과 9층 탑이랑, 그래서 이거는 10층인데 이 층수 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건 딱 보는 순간 뭐다? 무조건 원나라 때 만든 고려 후기겠죠. 그럼 원나라니까 맞죠? 고려 후기잖아요. 곤문세족이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이제 뭐 경험을 했는데 뭐 반환됐다 돌아왔다 쭉쭉쭉 하는데 결국엔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제가 뭐 책을 보시게 되면 이 강의랑 다음 강의에 보면 설명 여러 개 써놨는데 결국은 설명은 여러분들 그래도 보실 때 좀 더 이해를 하고 보시라고 쓰는 거고, 결론은 뭐다? 시기만 아시면 됩니다. 시기만 알고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만 알면 되고, 탑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한 것까지 알아야 되겠고요. 자, 가겠습니다. 목탑입니다. 목탑. 이거는 조선시대 때 있었던 법주사 팔상전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답이 되는 적은 잘 없지만 조선시대 때 유물로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조선시대 거구나. 특이한 거죠. 목탑. 목탑은 사실은 이게 보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조금만 불 지르면 다 끝나잖아요. 전쟁도 우리가 많이 겪었고. 그래서 실제로도 이거는 정유재란 때, 임진왜란하고 다시 두 번째 전쟁했을 때, 이번에 붙었을 때 다시 불타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재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거는 법주사 팔상전은 뭐 디테일하게 모르라도 되지만 뭐만 하면 된다? 또 조선시대 거구나. 조선시대 특이하게 뭐다? 목탑이구나. 요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탑은 다 끝이 났고요. 도자기로 가겠습니다. 도자기는 더 쉽습니다. 도자기는 몇 개 없기 때문에 더 쉬운데, 도자기도 뭘 하면 될까요? 도자기는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유행했는 시기를 알아야 돼요. 유행했는 시기를. 언제 유행을 했고, 그러면 그 시기 때 유행했을 때 누가 썼을까? 요거를 같이 연계해서 아시면 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청자 유명하죠. 맞죠? 유명합니다. 아름다운 비색.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그러죠. 당시 송나라나 이런 나라에서는 천하에 세 개의 보물을 꼽을 때 꼭 들어가는 게 이 고려청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거 막 진품명품 이런 데 보면 나오고 TV나 아니면 경매 나오면 막 400억씩 500억씩 막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맞죠?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이거는 비색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언제냐입니다. 12세기 중엽 때 유행을 합니다. 12세기 중엽이 언제냐면 누굴까요? 바로 고려시대죠. 고려시대인데 이때는 뭐냐면 문벌귀족대입니다. 문벌귀족대. 문을 벌떼처럼 모여서 문을 숭배하는 벌떼처럼 모였던 이 문벌귀족 시기, 글 쓰기는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유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언제 세퇴를 하냐면요, 바로 원간섭기 때 세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원나라의 전쟁을 몇십 년간 하잖아요. 70년간 하는데 그러면서 국토가 황폐화 됩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다 박살납니다. 원나라 위해서 전쟁을 거치면서 다 박살나고, 이때 만들던 도공들 다 죽거나 아니면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술이 끊기겠죠. 단절도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에서 우리나라 도자기 잘 만드니까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에서 유행하는 그 이상한 허접한 중국 스타일을 빨리 만들어서 갖다 바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려는 그거 마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소를 중심으로, 요거는 기억나시나요? 소는 뭐냐면 향부곡소. 고려시대 때 향부곡소. 평민도 아니고 천민도 아닌 것이 중간에 껴서 평민이 하는 것도 하고 천민이 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얘들이 더 힘든 애들이었다. 불쌍한 애다. 그게 누구다? 향소부곡. 맞죠? 향소부곡. 향소에서는 뭘 만들었다? 이러한 것들. 실제로 필요한 수공업 제품을 만들었고, 곡식에는 거기는 농사를 담당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자기 손은 뭘까요? 도자기 만드는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맞죠? 그러한 주민들이 만들었는데, 특히 강진이란 부안에서 이 도자기를 굽기 좋은 흙들이나 재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 공장 생산했었다. 요거까지만 아시면 고려는 끝입니다. 그러면 고려 청자는 언제 유행했다? 우리 몽골 귀족 때 유행을 해서 언제 몰락하기 시작했다? 원나라 간섭기, 원나라 전쟁을 끝난 후에. 맞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분청사기입니다. 분청사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고려 청자가 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망했다기보다는 뭐 만들지 기술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좀 더 이제 대량 생산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격이 좀 떨어지죠. 격이 좀 떨어집니다. 맞죠? 쉽게 말하면 황토색, 분칠을 톡톡톡 했다 해서 이제 분청사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고려 청자 기원 그 청색에 분칠을 톡톡톡 했다 그래서 분청사기입니다. 보시면 그림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소박하죠. 약간 물고기나 물고기. 이거 귀족들 싫어할 거야. 딱 봐도 귀족들 안 좋아할 것 같잖아요. 맞죠? 그림 이거 저도 그리겠습니다. 맞죠? 자,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다? 원나라 간섭기 때부터. 맞죠? 그 도자기가 이제 세탁이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만들면서 중요한 거는 시험에 중요한 거는 이게 뭐다? 이게 언제까지 만들어진다? 조선 초기까지. 15세기. 조선 고려 말 때부터 유행을 해서 언제까지? 조선 초기까지 만들어진다. 조선 초기까지. 조선 때 이게 딱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선 초기까지 만들어지는. 그럼 이걸 누가 썼을까요? 우리 훈구파이들이 썼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내용은 요거는 뭐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게 나왔네요. 요거도 이제 고려 건데요. 요거는 고려의 청동 은입사인데, 은입사 정병인데, 수유릉문이 뭐 정병이라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답이 되진 않지만, 이건 또 뭐다? 고려 시대인 건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문양이 있는데, 이걸 문양 어떻게 하면, 팝니다. 파요. 파서, 거기 어떻게? 청동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철을 역할을 해서 문양을 만들어내는 이게 뭐다? 그래서 입사기법이라 그러죠. 끌어내서 그 안에 부어서 만드는. 그래서 이거는 또 언제다? 고려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감 자체가 딱 봐도 고려 색감이 나잖아요. 맞죠? 고려로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가겠습니다. 앞에서 뭐였죠? 분청사기였죠. 분칠을 톡톡톡 했던 거라면 이제 16세기, 조선 초기까지 만들었다가 이제 16세기 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정통 성리학자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잡으면서 걔들은 항상 뭘 강조하나요? 검소해야 된다, 금건조라, 니 예지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군자도 막 그리고 어떻게? 순백의 뽀얀 요런 조선 백자가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 백자가 16세기 때. 맞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청결을 요구하는 뭐 이 내용 쭉 읽어서 다 아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엮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철화백자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전쟁을 거치면서 또 문양을 이게 재료가 또 모자라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철을 넣은 겁니다. 철을. 시험 문제 딱 한 번 이게 그림으로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요. 어떻게 보면 뭐 백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긴 했습니다. 근데 철화백자라고 철이 들어가서 문양을 이제 철로 였다. 싼 철을 넣어서 이렇게 안감을 했는 건데요. 어쨌든 조선 백자는 언제 유행했다? 결국은 조선 중기. 맞죠? 요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청화백자입니다. 이거는 나오는 순간 백자에 어떡해요? 이제 파란색 문양이 들어갑니다. 화려하죠. 이거는 조선 후기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항상 지도층이 타락하고 쇠퇴하면 화려해지잖아요. 맞죠? 불교도 마지막에 고려가 망할 때 불교도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것처럼 성리학자들도 이제 중선, 아까 앞에 중기만 해도 막 깨끗해야 돼, 청견해야 돼, 겸손해야 돼, 천명결백해야 돼, 막 해야 된다가 이제 막 화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양이 막 들어가죠. 이거 언제다? 조선 후기인데요. 그리고 이게 이때 유행했던 이유도 또 있는 게 이게 조선 초기 때 안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조선 중기 때 아까 앞에 있었던 조선 중기 때 순백자 만들 때 나오는데 이게 들어가는 이 재료가 이게 안감이 이게 비쌉니다. 이게 알료가 코발트라는 건데 이게 비쌉니다. 조선 중기 때까지 이게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만들 수가 다 이제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기억나시나요?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상업이 엄청 발전하잖아요. 물건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에 쉽게 말하면 이 코발트, 싼 코발트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단가가 싸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니까 어떻게? 너도 나도 문양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다? 조선 후기 때는 이게 트렌드구나. 바로 청화, 백자에 파란색 안감이 들어갔고 해서 청화 백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까지도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도 몰라도 되고 결론은 뭐다? 11세기 때 이제 고려의 독자적인 이런 미술을 만들게 되고 아까 말했지만 12세기 언제? 문벌귀족, 고려의 문벌귀족이 얘들은 이때 뭐다? 드디어 상강기법에서 고려 청자가 나오게 되고요. 맞죠? 이때부터 유행을 쭉 하다가 언제 몰락한다? 원나라의 전쟁을 거친 후에. 왜? 전쟁이 터지면 오랫동안 몇십 년의 전쟁을 하면서 그 기술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공장도 다 박살이 나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 분청사기, 분실했던 약간 좀 컨츄리티카 맞죠? 물고기 이런.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진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딱 들어온다고 바로 여러분들한테 조선 백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다?
조선 초기까지는 이게 유행을 했다가 11강에 나오게 되는 그 살인파가 짓고 나가게 되는 그 시기부터 이제 뭐가 유행한다? 뽀얀 백자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뭐가 유행한다? 청화백자. 하얀 백자에 뭐? 청색이 들어가 있는 요것들이 유행한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거랑 묶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음 강에서 보게 될 조선 후기 때 그림이랑 같이 묶어버리겠죠. 맞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같은 경우는 단독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된 시기와 그 다음에 유행했던 거, 언제 유행했고 이 도자기가 나오면은 대충 언제쯤에 유행했던 그 시기를 묻는 거구나. 요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기출 문제인데요. 보시게 되면 도자기 쭉 나왔죠. 고려시대, 분정사기, 고려말의 조선 초, 그 다음에 이거는 조선 중기, 이거는 청화백자, 조선 후기구나. 근데 문혜영 말씀 뭡니까? 명나라에서 청나라. 청나라로 바뀌는 언제죠? 병자호란 그때지 않습니까? 금나라가 청나라로 바뀌는. 이거는 조선 후기잖아요. 조선 후기를 찾는 겁니다. 답 2번이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흐름과 시기를 아시면 문제 푸는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건 탑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요. 보통 이렇게 잘 안 내고 보통 요새 트렌드는 요 탑에 대한 설명을 쭉쭉 요 탑을 여러 개 탑을 5개 놓고 찾으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요거는 예전 스타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보시게 되면 다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고 보시게 되면 답은 딱 봐도 5번이죠. 이거는 통일신라 3층이잖아요. 층수가 쭉 올라가는 건 언제다? 고려시대 따라 그랬잖아요. 신라탑의 정형적인 모습 아니에요. 정형적인 모습보다 1단, 2단에 여기 1단에 2단에 2단이죠. 1단에 2단에 1층, 2층, 3층, 3층 석탑 맞죠? 1단에 2단에 1층, 2층, 3층 석탑 2중 기단에 3층 석탑 맞죠? 이러한 스타일이 정형적인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복습하자면 이 탑은 8각 9층, 다각 다층이고 그 다음에 언제? 고려 초기 때 송나라 영양. 이거 뒤에 나오는 거 뭐? 경천사 10층, 90 한 단계 올라가는 건 언제? 원나라 간섭기 때. 고려 후기죠. 그때 원나라 영향 받던 거. 그 다음에 10 원가사지 10승석탑으로 이어지는 맞죠? 그거까지 아시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문제 또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의에 또 그림입니다. 요 타임 두 강의는 좀 쉬어가신 생각하시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